안녕하세요. 김봉철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단기 합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013년 1회차 실기까지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이걸 이제 귀찮아서 안 올리려다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필답형은 40점, 작업형은 36점을 득점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총점 76점이죠. 필답형이나 작업형에 뭐 꽈락 점수는 없고 둘이 합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6점으로 합격을 했고,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2달 정도가 남았는데,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실기 시험까지는. 근데 사람 마음이 또 필기 시험 하면은 합격을 하면은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안 되죠, 사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렸던 필기 시험 영상과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만 봤습니다. 이론서는 보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구민사회 교재를 구입해서 봤는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론서와 기출문제 그리고 작업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작업형도 이론과 기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서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교재는 기출 문제만 봤고, 이제 왜 교재에서 이론서를 보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이제 교재나 문제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새벽 5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나왔던 10년치, 2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 곁다리로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된 이론, 이거를 이제 살을 붙인 게 이론서예요. 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이 시험, 너란 시험, 결국에는 기출문제 싸움이다. 반복이다. 암기다. 기출문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70-80% 나온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 외에 쓸데없는 자료들, 쓸모있진 않지만 관련 법령이나 관련 이론이나 사례 덧붙인 거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론서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봐도 됩니다. 이제 분권했죠. 이론서 버렸죠.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거 왜 나눠놨지? 제가 나눠놨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문제 쓰고 답 읽고 문제 답만 표시를 했죠. 문제 답 밑에 참고 안 봤어요. 문제 답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 라이폼, 작업형, 종류 4가지 이렇게 외웠고, 문제 답 외웠고, 문제 답 외웠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보면 좋겠지만 구민사 책을 보면은 파이널 스마트북 기사 이렇게 줘요. 이거는 이제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를 정리를 한 건데 암기형과 계산형으로 나누어 있죠. 이 책도 전부 보진 않았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몇 년도에 나왔나, 이게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준 핸드북인데, 제가 한 거 2회 이상 출제된 문제 교재에 표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쳤죠. 1회 나왔다. 이게 2023년 3회에 나온 출제인데 2023년 3회에 나올 수가 있나, 문제가? 2023년이 올해인데 여튼간에 최근에 나온 문제도 한 번 나왔으면 제꼈어요.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2번 이상 나왔다 무조건 표시해서 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기출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조건 동그라미 쳐서 외웠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이 구민사 교재에서 본체는 이 핸드북이다. 파이널 스마트북 기사. 이것만 공부를 했고요. 두 번 이상 나온 문제를 체크해서 표시해서 그것만 암기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 이론 문제들을 나 출제됐던 문제를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기사 그 금인사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던 문제를 본 건데, 필답형 기출이죠. 제가 쓴 답은 일단 1번 맞았어요. 1번은 쉬운 거라, 제 생각엔 쉬운 거라 맞았죠. 차광보호 환경의 종류, 자외선적의 병원 병원이죠. 2번 가연상 물질이 있는 화재지역에서, 이거 제꼈습니다. 한 글자도 안 썼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기 준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게 한 글자라도 써라, 몰라도 써라, 부분 점수 준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건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꼈고요. 이건 맞췄습니다. 30, 45, 60, 90 이거는 외웠어서 맞췄고, 이거는 두 번 이상 출제된 문제 중에 있었고, 소음 작업 1번 틀렸어요. 저는 90대11이라고 썼었고 8시간 2시간을 맞췄습니다. 부분 점수 주죠. 3점에서 3가지 보기가 문제가 나오니까 2점 받은 것 같고, 8편은 외웠었어요. 8편 5점 맞았고, 조도 기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또 외우기 쉬운 문제죠. 외웠었는데 나왔고, 유해 위험 방지 저 이거 그거 썼어요. 그 최대 지간거리 50m 이상. 완전히 틀렸죠. 말도 안 되는 거 써버렸죠. 보호구는 맞춘 것 같은데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까지 썼는데 저 아마 이거 방열 일치복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점 받았을 것 같고, 운이 좋으면 4점 받았을 것 같다. 비계 점검 사항 이건 자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외웠죠. 위험성 평가 순서 이거는 그 순서를 6가지 보기를 주고 위험성 평가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가를 적는 거였는데 맞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찍었어요. 3, 2, 1, 6, 5, 4 이런 순서들이 아닐까 잘 읽어보면서 찍었고, 타워 크레인 설치 이거 못 썼습니다. 썼나? 못 썼을걸요? 가설 통로 구조 이거 썼고요. 3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더라도 3가지를 쓰세요, 4가지를 쓰세요 나오는데 5가지, 6가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위에서부터 3가지, 4가지를 무조건 외웠습니다. 왜냐면은 짧은 것도 외웠다. 짧은 거도 선택해서 외웠고,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4가지 쓰시면 문제에 4가지 쓰십니다. 기출문제에 4가지 쓰라고 놨으면 4가지를 외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혀 모르겠어요. 제꼈죠. 한 글자도 안 썼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계산문제라 저는 계산문제 무조건 필기 때부터 제끼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는 풀었고요. 다행히 운이 좋았죠. 저는 운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 산업안전기사 사이트가 있잖아요. 카페가, 네이버 카페가, 거기를 보고 가채점을 했을 때는 필사평 한 24점 정도 맞은 줄 알았어요. 지금 너무 제끼는 문제들이 많았고 아예 풀리도 않은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평 사이트 산업안전기사 이제 구민사 선생님이 올려주신 사이트 보면은 필사평 복원이나 뭐 이런 거 자유 게시판 사람들 후기 엄청 올리죠. 문제 올리는데 한 글자도 안 쓴 문제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필사평 40점 맞았고요. 작업평 같은 경우에는 작업평도 이제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핸드북을 만들어줘요. 이게 뭐 제작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업평도 이런 핸드북이 있고, 작업평도 교재 안 받고 핸드북을 읽었고요. 그 작업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제낀 것 같은데, 작업평은 근데 저 나름대로 요령이 있었습니다. 36점 맞았고, 총점 76으로 45점인데 5점 나갔고 9점 나갔죠. 총점 아닌가? 55점 45점인가? 15점 나갔고 9점 나갔죠. 그래서 76점으로 합격을 했고, 작업형도 이제 핸드북 많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노가다 나가고 있습니다. 노가다 나간 지는 한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됐고, 오늘도 이제 일 나가려고 하식스 마시고 있는데 그렇고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꽤 했죠. 한 3년에서 4년 정도. 뭐 직영으로도 일해보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건설 현장이나 뭐 제조업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 뭐 호이스트, 리프트, 선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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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게 있다. 연삭기가 뭐냐, 그라인더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기계가 뭐냐, 철물이 뭐냐,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건설 현장에서 배운 용어들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인터넷으로 잘 정말 모르겠는 거는 뭐 구글링을 하든지 네이버를 검색을 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합격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서 안 봐도 된다. 기출문제만 팔아. 기출문제에서도 2회 이상 출제된 거, 힘들면은 시간이 없으면 3회 이상 출제된 거 하고. 자, 광고를 좀 할 텐데, 광고 아닌 광고인데, 저는 사실 독립출판이랑 책을 좀 쓰는 사람인데요. 책을 쓰는 사람 독립출판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독립출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실용 노가다 백서라고 이제 일용직을 나가는 방법이랑 뭐 일을 어떻게 하는지 글과 그림으로 썼던 책들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뭐 이론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이버에서 실용 노가다 백서 하시면은 독립서점들에서 올라준 그걸 검색할 수 있고, 제가 또 30대 백수 출판사를 등록해서 30대 백수 쓰레기의 얘기라는 책을 썼었고요. 이거는 그냥 그거고, 홍보를 하는 거고, 여기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밥보다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성 근로자분들의 인터뷰집을 모은 책인데, 이것도 하나 썼었고, 또 수호서재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는데, 작은 나의 책이라고. 지금 집에 없는 것 같다. 없으면 어쩔 수 있죠. 이런 책도 냈었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새롭게 출간을 한 거는 밥보다는 아파트를 짓냐를 개정을 해서 전혀 준비도 안 해놨죠. 아파트는 여기부터 안 보셔도 돼요. 피곤하실 텐데. 안 나온다. 나오자. 좀 하자. 이런 책을 이제 준비해서 만들고 있는데, 뭐 예약 구매 예스24에서 가능하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시면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 이제 노가다 나가야 돼서 끊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피곤해서 뭐 화면도 흔들리고 제대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만 보세요. 빠이.